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중순에 대상승을 할 거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올해는 그 엔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비해서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진 것 같은데요. 그 전기차도 1년에 30%씩 해서 엄청 주목받고 이랬는데 엄청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이런 그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와. 지금 업계에서도 이게 오히려 가속화돼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22년에 한 3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지난해 34% 정도 증가를 해서 지금 세계 전역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한 5억 8천만 명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는 과거 2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한 64%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비트파이넥스라는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64%요? 그래서 한 9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제 계속되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인구가 그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 ETF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에는 펀드가 시장의 주류였었어요. 펀드하면 뮤추얼 펀드도 있고 뭐 헤지 펀드도 있고 공모 펀드도 있고 사모 펀드도 있었는데 ETF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그 룰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펀드나 이런 것들은 가입하고 뭐 탈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ETF는 마치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면서도 수수료가 엄청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이 펀드를 빠져나오면서 ETF에 가입함으로써 ETF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게 증가를 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ETF 시장 규모가 2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이익 규모도 있지만 그보다는 ETF 자산 시장의 그 수익으로 인해서 점점 이 수익이 벌어나기 때문에 연간 27%라고 하면 이제 대단한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순유입액을 보면 순유입액 자체는 지난해 한 8,700억 정도 돼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었는데 이게 21년 불장 때 한 1조 2천억 정도의 순유입이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지만 이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규모는 작년에 27%나 커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에 투자 전략 중에서 달러가 약세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망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초 자산을 좀 다양화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채권, 주식 위주로 담았지만은 이제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일종의 달러에 대한 해칭으로 조금씩 더 많이 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뮤추얼 펀드가 ETF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 시장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기초 자산을 토대로 하는 ETF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성장세가 아까 67%라고 하셨네요. 64%? 64%. 암호화폐 그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 속도가 올해는 한 67%, 64%. 64%.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큰 호재가 한번 지나갔고요. 네. 앞으로 또 이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또 미칠 요소로 예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 사실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은 채권이건 주식이건 그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릴 거 없이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런 나스닥이나 이 주식시장하고 이 동행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는 요소 하나하고 또 금리 인하 전에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적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쪽에 더 빠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한번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전망할 능력은 없고요. 우선 다른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라는 은행은 올해 말 이내로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2억 6천. 예.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관리사인 매트릭 스포츠는 아주 가격을 콕 찍었는데 올해 4월 달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63,140달러를 달성한 뒤에 연말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 6만 3천이 약간 그 정고점 같은데요, 느낌상. 아, 그렇네요. 네, 8,100만 원. 그 정도 그걸 되네. 넘어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산관리에서는 4월 달에 정고점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의 91%가 3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할 거를 시사를 했다 그럽니다. 와. 피델리티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중에서 91%가 3년 내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글로벌 운용자산의 0.5%를 비트코인에 활당할 경우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는 13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피델리티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아크의 그 캐시우드는 2030년에 비트코인 가치가 10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13억. 진짜 이거 가능한 거긴 한 건가요? 막 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멀어질수록 이런 수치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잘못하면은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기꾼 소리 딱 듣기 쉬운데 그런데 여태까지의 지나온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할 때마다 뭐 한 400%씩 상승을 했으니까 이건 기하급수적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가능하기도 합니다. 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주요 계산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사실 들여다보니까 계산 방법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반감기와 관련된 가격 예측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톡 투 플로우라고 그래서 하여튼 스톡과 움직이는 그 유동성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계산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 예측 모델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 뒤에서부터 1년 반까지 이거를 올해 그 반감기에 대입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중순에 대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근거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이게 1년 내지 1년 반 후에 이제 이 정도로 오른다는 거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5개월 단기 사이즈로 보면 2012년 첫 번째 반감기였을 때는 이 5개월 사이에 12.2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127달러로 오르면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와. 비트코인이. 그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에는 640달러였던 게 5달 후에 758달러가 되면서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8.6%고 세 번째 반감기였던 2020년 때 첫 5개월은 8,600달러였던 게 1만 943달러가 돼서 이때는 한 27.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 5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감기 끝나고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반감기가 시작되고 바로 팍 오르는 게 아니라 한 5개월, 6개월 후부터 1년서부터 1년 반 사이 그 사이에들 많이들 올랐어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적에 이러한 정량적 분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겠느냐라는 이런 분석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화폐가 재구시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너무 탐욕을 부려서 과도하게 발행 물량을 늘린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본원통화 발행액이 자그마치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4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때 정작 놀란 건 중국이나 러시아가 놀라가지고 위안화라 루브라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저거를 하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교역할 때 달러를 쓰지 않고 최위안화나 루브라를 씀으로써 오히려 이제 달러의 역설이 시작돼 가지고 달러가 부메랑을 맞으면서 점점 입지가 지금 축소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법정 통화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돈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 지금보다 기존의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딱 계량하기 힘든 거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더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방법이 한 7가지가 더 있네요. 예,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보통 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인 분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뭐 과거의 가격,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량 경제 모델을 활용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뉴스나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장의 감적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도 있고 하여튼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는 이게 가격 예측 모델이 많더라고요. 네. 스톡 플로우가 최근 반감기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총량을 연간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으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과 이 스톡 투 플로우의 비율을 비교해서 이거를 어떻게 뭐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스톡과 플로우를 비교를 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2 모델이 한계도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모델이 인기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를 너무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치의 유일한 동력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전제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델 이외에 시장에 뭐 여러 외부 요인이나 어떤 규제가 변한다거나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런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를 배제하고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풀어내려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뭐 이제 반감기 그 가격이 많이 오를 때가 1년에서 1년 반이니까 그 사이에 뭐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매도하고 분할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괜찮다고 보세요. 매도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장기 투자냐 중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에서 갈릴 수 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게 바라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분할 매수해서 묻어둬라. 네.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 쪽으로 갈 적에는 그렇게 길게는 가져갈 수 없고 길어야 한 1, 2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그간 보도는 이더리움 쪽의 상승률이 더 클 것 같으니까 뭐 그 비중을 조절한다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올해는 그 엔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나 미국 암호화폐 투자를 할 적에도 엔화의 상승분까지 같이 겸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일본 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채를 투자함으로써 엔화 투자와 미국 국채를 같이 겸한다거나 암호화폐도 일본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엔화로 암호화폐를 사둠으로써 올해 엔화의 전망을 15% 내지 30%까지 절상될 거라고 보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엔화 투자도 겸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제 엔화로 암호화폐나 국채 사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바라보면서 이제 중기 투자가 되는 거고 이제 단기 투자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그보다 변동성이 크고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올해 레이어 2 코인이나 그다음에 테마 주들이 있듯이 테마별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게임파이 같은 데거나 뭐 인공지능이 뜬다거나 RWA 자산 토큰화 쪽이 뜬다거나 해서 일종의 1, 2등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단타를 하면서 밑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이제 깔아두고 이제 그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가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기술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